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서 또 그 속사정을 두고서 여러 추측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었지만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 재판관 5대3 교착설, 이것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헌재가 다른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걸렸던 2주를 넘겨서 평일을 이어갔을 때부터 법조계에선 헌재 내부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또 지난달 8일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자 헌재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관측도 적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평일과 한 달을 넘기고 최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5대 1대 2로 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갈린 이후에 재판관들의 보수 또는 진보 성향에 따라 인용 5대, 기각 또는 각하 3으로 평일과 교착 상태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수 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3명이 인용에 부정적이어서 이 진보 성향의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인용 정족수 미달로 기각되는 결과를 피하려고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한다는 견해가 여야 정치권 모두로부터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 국민일보는 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 말을 인용해 문 대행의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을 신속 선고하겠다는 입장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상황이라며 만약 6대 2나 7대 1 상황이었으면 만장일치를 고집하지 않고 이미 선고일을 정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요, 5대3 상황이라면 인용 의견이 다수여도 이 탄핵을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오게 된다면서 이 소장 대행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이 권위가 서겠느냐, 더 논의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헌재의 선고일 발표가 나오면서 이 그간 헌재가 날짜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이 변화가 생긴 건지, 그리고 그것이 이 탄핵 심판 결과와는 어떻게 연결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탄핵 심판 초반만 해도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 국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헌재가 인용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전원 일치 의견을 낼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평의가 장기화하면서 이 결과를 두고서 여러 경우의 수들이 거론되는 거, 이게 또 현실입니다. 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영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민주당 추천의 정계선 재판관을 진보 성향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국민의힘 추천 조한찬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단을 내린 데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도, 위법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고 다음 주로 갈 수도 있다. 심지어 여야 정치권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영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선고에 지연을 점치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번 금요일 오전 11시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의 선고 기일을 정하는 거, 이거는 헌법재판소장, 지금은 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제 소장 대행이 있죠. 바로 문형배 재판관이 현재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데, 결국 소장이 그 부분에서 결정적인 키를 행사한다, 열쇠 역할을 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정도 역시 문형배 소장 대행의 결단의 산물로 봐야 될지, 이게 우선 1차적인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고 기일을 정하는 건 재판장의 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의중이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결정문이 어느 정도 완결되는 단계가 아닌데 소장이 일방적으로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고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헌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의견 조율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됐고 결정문도 거의 완성되다시피 해서 이 선고 기일을 고지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헌재 내부에서 리더십이 공고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소장이 아니고 소장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퇴임이 임박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본인의 의견이 가미되었을지라고는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일방적인 의견은 아닐 것이고 헌법재판관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와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네. 저도 마차 비슷한 견해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지정은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이긴 한데 심판 규칙에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에서도 아마 재판소장의 어떤 이 논의 진척과 관계없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예는 없었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충분히 이제 결정할 시기가 됐을 때 선고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이제 당초 예상보다 지체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지만 생각보다 안에서는 실제 일정대로 논의 일정이 진행돼 왔고 지난주 경부터 어느 정도 선고를 위한 쟁점 정리가 마무리됐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평의 자체도 짧게 마지막 쟁점을 정리하고 그 결정문을 정리하는 단계로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쯤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관 8인에 어느 정도 합의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헌재 평의, 그러니까 변론 종결하고 이제 헌법재판관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평의를 해왔죠. 그게 한 달을 지금 넘긴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길어야 2주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지금 한 달을 넘기면서 그거 어떤 평의의 내용에 그다음에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이거는 전혀 확인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으로 하나 확실한 건 이거였습니다. 결국 재판관들 사이에 쉽게 뭔가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은 확실했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지난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아주 강하게 떠올랐던 이른바 재판관 간의 5대3 교착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하고 보수 또는 중도 보수의 재판관들 사이에 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를 두고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결국 선고일도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선고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러면 그동안의 그런 교착 상태로 예상이 됐던 그런 내부 사정에 뭔가 길의 변화가 있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다. 그런 교착 아니면 이견 인정하고 그 전제에서 선고를 빨리 내려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정의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까지 지연된 것은 당초 일반적으로 예상했듯이 8대0 인용 의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다르게 논의가 전개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인용과 기각 또 각하 의견이 확연하게 명시적으로 평의 과정에서 표출이 되고 그 활동을 조정하는 과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몇몇 재판관이 각각의 어떤 절차적 문제라든가 증거 채택된과 관련된 문제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내부 평의 과정을 모르는 외부의 시각에서는 이 갈등이 실제 인용과 기각이 결과를 가르는 정도의 어떤 그 갈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된 거고요.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의견이 나뉘어서 그거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첨예한 쟁점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이른바 5대3 교착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외부에서는 누구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죠. 다만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워낙에 광범위하게 전파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또 저도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어떤 가정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논평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것을 여전히 가정적인 전제로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런 교착은 어느 정도 해소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헌재가 의사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화면에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은 인용이 5명이고 만약에 각하가 3명이면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상 주문은 기각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도 기각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결론이 기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을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야 법이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일반 국민들께는 상당히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해소하려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선고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만 그 5대3 교착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가정적인 전제였다라는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도 헌재가 오늘 선고일을 전격 발표하니까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당장 어제 이 국회 법사위에 헌재 사무처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선고 일자와 관련해서 캐물었는데 헌재처장 선고 기일에 대해서는 어제만 해도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여야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헌재 최장기간 심리 상황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관련해서 김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탄핵 심판 진행 상황과 이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이 선고 시점을 묻는 질의에도 모든 재판이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게 기본 목표라는 이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해서 선고 시점이 다음 주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깊게 지금 논의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신중에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